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을 많으셨네요. 이번 주는 좀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박스권 상단이 쪽 아니에요. 2,500짜리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당분간 2,300, 2,500 이 박스권에서 중간값을 놓고 급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강하게 올라왔던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졌던 그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시장도 많이 좋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 반응을 먼저 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2,50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2,500, 2,600의 강한 저항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역사적으로 이 라인은 되게 두꺼운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매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쪽은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수대에 포함되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우리가 강하게 뛰어넘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뭐 수급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주도주를 강하게 당겨 올리는 그런 수급이 있고요. 저가에 있는 대형주를 모으는 그런 수급이 있어요. 지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2차 전지를 강하게 당겨 올리면 지수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 포진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우리나라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그 대형주 위로 포지션이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업종들이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지수는 넘어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그런 종목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짤 때는 지금 가장 현상에서 중요한 지수에 관련 종목을 봐야 되냐 아니면 지수와 무관한 종목을 봐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주가는 왜 어느 정도의 상단 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는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 업종의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러면 작년에 이제 업황이 올해가 불황이었던 업황이 회복하거나 호황이 되는 업종을 우리가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동안 많이 못 갔던 업종이 어디 쪽인가를 우리가 체크하는 게 되게 좋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4년에는 이런 업종으로 우리가 불황에서 호황되는 그다음 회복하는 업종을 컨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저효과가 일어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뭐 우리가 시장을 보면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제약바이오 섹터, 그 다음에 플랫폼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삼형제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그 다음에 게임주 이런 것들은 패자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했어요. 올라간 게 아니고 그동안 떨어졌던 그동안 불황을 겪었던 업종, 근데 이제 회복 구간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이런 업종, 화장품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12월은 올해 마지막 이제 거래의 일인데요. 그때는 이제 2024년에 움직이는 업종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식 코치가 매일 나올 때 그 업종을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찝어 드릴 테니까요. 이제 주식 코치로 볼 때는 꼭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셔서 좀 적으면서 들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뭐 여러분들 종목도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02-3772-027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2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하는 툴을 가지고 스터디 상담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방법들을 같이 적고 메모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종목을 보는 눈이 좀 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키다리 스튜디오고요. 네. 그 18%에 네. 6,800원이요. 이제 사실 좀 되셨나 봐요. 예, 작년에. 작년에 사셨어요? 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알죠? 웹소설, 그 다음에 네. 뭐 웹툰 서비스 막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동안에 보면 그 소외 업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익단들이 좋아지는 업종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살 때는 이 종목의 성격,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웹소설이나 그 다음에 OTT라 그래요. 영화나 엔터나 그동안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게 왜 안 좋았을까요?
코로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코로나 전에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맞잖아요. 주가가 어때요? 여기 보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어때요? 주가가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던 업종이 됐었어요. 그죠? 그건 우리가 네. 그 셧다운이 되면서 이제 밖에 생활을 못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때 이제 뭐 OTT라든지 뭐 그다음에 영화라든지 뭐 이런 제작하는 그다음 웹소설 뭐 이런 데들이 매출이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때요? 리오프닝이 되면서 밖에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종목은 이제 불황기를 겪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가가 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청률 사진 가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지금 얘기한 건 모멘텀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의 성격을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아, 잘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HTS 보면 여기 보면 시가총액이 써 있어요. 이렇게 안내를 잘 해줘요.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은 1,800억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1,800억이면 되게 싼 종목이에요. 시가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가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는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한번 움직일 때 세게 움직여요. 여기도 보면 최근에 엊그제 우리가 27%까지 맞아요. 올라갔죠. 예. 네. 되게 세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가벼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샀을 때 이 가격을 보면 추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검은 선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검은 선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 검은 선을 봐봐요. 검은 선, 이 시커먼 거 있죠? 어때요? 얘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설정되죠. 네. 검은 건이 올라갈 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죠? 검은 선이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검은 선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 그죠? 주가가 이렇게 검은 선은 떨어지구나.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어때요? 검은 선이 떨어지는 자리에 올라가는 자리예요? 검은 선. 떨어지는 자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추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나는 떨어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떨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봐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고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고점이라고. 여기가 우리가 최근에 고점을 찍은 게 10,000원이거든요. 네. 10,000원이면 이런 종목은 이래 검은 선이 꺾인 자리 있잖아요. 요거는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거기다 종목이 한 40에서 50% 떨어져요. 10,000원에서 40에서 60%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10,000원에서 중간가, 10,000원에서 조정을 줬다 그러면 50%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어디에 가격이 5,000원대 가격이잖아요. 이 밑에는 매수 권역이에요. 사놓으면 올라가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 높게 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처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종목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되게 중요하죠. 네. 그죠? 우리가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이렇게 보면 이게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거래요. 한번 보세요. 여기 꾹 하고 이렇게 들어왔죠. 네.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죠? 그 다음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쭉 빠졌어요. 근데 이 거래가 어때요? 네. 가만히 안 있죠? 나갔어요. 안 나갔죠? 네. 근데 최근 어때요? 거래가 들어오죠?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움직이기 신호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보면 어때요? 갑자기 막 27%까지 올라가네. 되게 탄력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 7,000원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가까지 오는 것도 빠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가벼우니까. 상도 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탄력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6,500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매일같이 7,500원, 8,000원 사이에 팔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그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추매는 하지 말아요. 하지 마요. 예, 추매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는 지금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가격이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고 가격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찾는데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호황이 될 거냐 아니면 아직까지 호황이 되지 않을 거냐 아직도 불황이냐 아니면 회복 단계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불황 업종이에요. 아직 안 좋은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도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추세를 만들어서 쭉 간다 이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런 그 웹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중국 관계에 되게 중요해요. 화장품 관련도 중국 관계, 영화도 중국 관계, 노래, 엔터도 중국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멘텀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때 잘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지 말고요. 지금은 굳이 종목을 추가하는 매수보다는 대형주가 많이 빠진 게 많으니까 그쪽 포인트를 잡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종목만 갖고 있으면 돼요. 네. 올해 팔 수 있을까요?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올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8짜리는 정도로요? 아니에요. 네네네.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6,500원이 온다, 최근에 이제 온다 그러면 8,000원은 금방 갈 거예요. 그때까지는 홀딩 하시면 돼요. 예, 예.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성문전자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300원에 15%.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따로요? 그냥 TV 추천 보고. 예, 이건 뭐 콘덴서 쪽이에요. 예, 증장 필름 네. 쪽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좋지 않았던 건 뭐냐면 이제 실적단, 매출단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문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콘덴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기와 영향을 많이 있어요. MLCC 그다음 콘덴사 이쪽은 주 메인이 삼성전자가 먼저 삼성전기가 먼저 움직여줘야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스몰캡 종목들은 이 실적단들이 좀 어느 정도는 깔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 300억짜리예요. 되게 조그만 기업이잖아요. 되게 조그마요, 시가총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또 신용 물량이 그동안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매출과 이 영업단들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적들이. 그러니까 주가가 영향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진 가격이 이거 누구한테 추천받았거나 우리 시청자님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어디 보거나 듣거나 하고 했던 자리인 것 같거든요. 네. 맞죠? 이 자리는 우리 개인들이 사기는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사는 것들은 추천을 받았거나 누가 사라겠거나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주식을 잘 모르시죠? 네. 전혀 모르세요? 대충 멘토님 이제 그대로 강의 많이 들으면서 좀 배우긴 했는데. 네. 지금 저기 55일선. 네, 그렇죠. 예. 그것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예. 조금 돌리나 싶어서. 맞아요. 돌리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팍 돌리는 게 뭐냐? 거래가 부족하거든요. 네. 거래는 돈이거든요. 근데 거래가 딱 부족해요. 네. 이런 종목들은 세력 종목이라 그래요. 봐봐요. 이게 잘 한번 보면 시가총액 우리가 보는 거예요. 300억짜리예요. 그러면 300억짜리는 되게 가벼워요. 몸무게로 치면 우리 권투를 하면 막 덩치 큰 체급이 있고 그다음에 왜소한 체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덩치 큰 그 체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가 세요? 파워. 근데 빠르진 못해요. 그죠? 근데 이제 덩치가 이제 이제 조그만 분들은 되게 빠르죠. 그죠? 그럼 이 종목은 되게 빠른 종목이에요. 그죠?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빨리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이게 탄력이라 그래요. 이 종목은 봐봐요. 상한가도 갈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상한가가 뽕뽕 가죠. 이렇게 하나, 둘, 네. 그죠? 이건 뭐냐? 이 가격에서도 상한가가 두 번 들어오면 수익을 많이 내는 종목이에요. 그죠? 탄력이라 그래요. 이게 이 종목이 끼라 그래요. 성격. 그러면 얘는 상한가 가는 종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놀링이라 그래요. 쭉 빠졌어요. 근데 거래가 없어요. 그럼 이 거래가 나왔냐 안 나왔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세력이에요.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세력이에요. 그거는 안 나간 것 같아요. 안 나갔죠. 왜 그러냐면 주가가 빠지면 뭔가가 주가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거래가. 근데 어때요? 거래가 딱 잡혀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왜? 이 물량을 팔아야 되니까. 이 물량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팔았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쭉쭉쭉쭉 빠지면서 이 주가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레벨업 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칠 때 빨리 빵빵 쳐요. 그러니까 내 매수가 오면 그때 사고 그다음에 이런 조그만 종목은 내가 손절이 안 되면 이 진짜 마음 고생을 해요. 선생님 매수가는 올까요? 올 수 있어요. 와요. 이제 조만간에 조만간 올 수 있어요. 그때 파세요. 못해도 2,000원까지는 금방 와요. 이 종목은. 그러면은 조금 더 추가해서 2,000원까지 매수가 좀 낮출까요? 제가 얘기 굳이 이 종목은 덩치가 조그만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백화점에서 할인해주는 물건이 좋아요. 저 아울렛에서 할인하는 물건이 좋아요. 백화점 물건이 좋죠. 근데 백화점 물건, 그쵸? 지금 우리 대형 백화점 우리 종목을 봤을 때 대형주의 백화점 종목들이 할인을 막 해주는데 그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사지 말고. 네. 지금은 그거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백화점 명품 막 종목들이 막 50% 빠져 있고 40% 빠져 있으면 굳이 이 종목을 사서 시간을 주는 것보다 이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심리는 지금 가장 떨어져 있는 리스크의 존재에 회피하려는 심리가 되게 강하게 해서 이것뿐이 안 보여, 이 종목뿐이. 그죠? 네, 그냥 이거 빨리 해서 그쵸, 근데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너무 오래 가지고. 오래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잠깐 옆으로 돌려보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 살 바에는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을 컨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더 사지 마세요. 이거 빨리 움직여서 힘들어요. 알겠죠? 네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그러면 해주세요. 그냥 매일 2,300원을 좀 걸어놓을까요? 2,000원에? 얘는 1,800원 넘어가면 1,800원 넘어가면 오히려 가벼워요. 그러니까 1,800원대까지는 네. 홀딩하고 있다가 1,800원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매일 걸어놓으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위메이드 플레이요. 매수가는요? 13,160원에 15%.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요, 이거 추매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는 있어요? 게임주 쪽이라? 네, 게임주가 그때 좀 내려올 때 그때 네. 한 15,000원대에 처음 샀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애니팡이라고 보면 돼. 애니팡 게임 혹시 아세요? 애니팡? 네네, 알아요. 이 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거는 이 게임 업종 자체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좋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코로나에 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에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 시세를 많이 냈죠. 그 다음에 NFP, 메타버스, 그 다음에 코인 이쪽에 이제 영향을 줬던 그 업종이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게임주 자체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주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넷마블, NC소프트, 크래프튼, 펄어비스 막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많이 움직여요. 이건 뭐냐 회복기에 들어와서 더 그래요. 게임 산업은 우리가 코로나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한 2년 동안 정말 많이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안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밖에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 게임에 대한 이 모멘텀이 많이 부재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어때 이제 다시 업황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는 회복기에 있는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굳이 지금 이때 변동성이 세요. 이 종목도 한번 움직일 때 세게 움직이죠. 네. 막 팍팍 움직이죠. 그래, 오븐에 올라올 때 12,800원까지 올 때 약간 손실 보고 팔라 하다가 네.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놀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아까 그 모멘텀에 이게 게임 업종은 나쁘진 않아요. 이제 좋아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 핸들링이라 그래. 내가 매수매도를 잘 할 수 있는 종목이냐?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변동성이 세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 이 차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빠지죠. 네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종목을 볼 때는 이게 차트라 그러거든요. 여기 한번 여기 강하게 들어왔던 이 장대 양봉이라 그러잖아요. 요거 요게 뭐예요? 장대 힘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이죠. 그러면 이 중간값을 깨냐 안 깨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중간값. 이 중간값을 지금 안 깨고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꼬리 들어오죠. 그죠? 여기 꼬리 있죠. 그쪽 꼬리 있고 여기 오니까 꼬리 있고 요 밀리질 않잖아요. 여기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을 잡아놓은 거는 이 세력 단가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면 주가가 밀렸으면 바로 밀렸을 거예요. 근데 어때? 거래 없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 가격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반등이 들어올 때 거래가 들어와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면 여기 강하게 다시 2차 파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다가 한번 더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홀딩하는 게 나아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겨울 때까지는 좀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월, 2월 때까지는.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요. 요 라인까지는 기다려서 만약에 이게 또 밀린다 그러면 내가 종목을 빠르게 변경을 하거나 빠른 종목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들고 있어도 돼요. 좀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간값을 깨냐 안 깨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렇게 갖고 가시길 바래요. 네. 손해는 볼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이 가격이라면. 네, 그렇게 한번 돼요. 네. 지금 이 가격에서 조금 팔고 네. 더 내려가면 사야 되나 이렇게 지금. 안 밀릴 거예요. 여기는 왜 그러면 밀렸으면 금요일 날 이 중간값 밑으로 밀렸을 거예요. 근데 밀리지 않으니까 살짝 밀리더라도 여기 중간값이에요. 만 원이 깨지 않는 이상은 괜찮아요. 거기까지 이게 놀링이에요. 거래 없이 빠졌기 때문에 금방 또 레벨업이 돼요. 이 종목은 상한가도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네. 전화 주셨을까요? PNT 20%에 네. 65,000원. 아, PNT 사셨어요? 네, 네. 아,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알죠? 2차 전지. 2차 장비. 예, 2차 전지. 예, 2차 전지. 네, 네. 예, 네. 이게 2차 전지 소재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네. 2차 전지에 뭐 영향을 줘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차 네, 전지 관련 산업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나눠요. 그죠? 네, 네. 그 성수기는 뭐예요? 장사를 잘할 때. 장사를 그래서 잘하면 잘 또, 나갈 예, 그럼 또 이제 장사가 잘 안 될 땐 뭐라 그래요? 비수기. 그죠? 그러면 여름에 있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막 더운데 우리가 붕어빵 팔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러면 거기다 뭐 파는 게 좋을까요? 팥빙수 파는 게 낫죠. 그렇죠, 시험. 근데 지금은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네. 이제 겨울에 겨울 때 추우니까 팥빙수 파는 것보다는 붕어빵 파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겨울 때 우리가 좀 겨울이잖아. 계절적 특성을 보면 네. 전기차를 사는 게 나을까요? 휘발유차를 사는 게 나을까요? 휘발유차가 낫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판매량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었죠. 그러면 실적이 조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지금 실적이 나빠지죠. 아, 나빠지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신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비수기 초입이잖아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게 거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이 네. 거시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관점을 봐야 될 거는 그래, 지금 이 가격이 나한테는 합리적인 가격이야,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업황은 되게 예. 좋아요. 갖고 있으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 올라갈 거냐라는 게 가게 의구심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럼 내가 가장 쌌을 때 사는 게 좋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을 한번 볼까요? 좀 비싸죠. 비싼 게 아니라 애매한 가격이에요. 봐봐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주가를 볼 때는 이제 위치를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네. 시가총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종목은 코스닥이에요, 코스피예요? 코스닥이요. 그죠? 코스닥, 코스피는 어떻게 아세요? 지금 이게 코스닥 저 장비. 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이게 빨간색이라고 써 있죠, 여기. 여기 보면 우리 PNT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보이세요? 네, 네, 네. 예, 그러면 이게 한번 제가 이게 코스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여기 네. 삼성전자를 적어보면 네. 검은색으로 나와요? 아니면 빨간색으로 나와요? 여기 검은색으로 나오죠. TV 보세요. 아, 예, 예. 검은색은 다 코스피예요. 아, 예. 그러면 예. 이 빨간 거는 무조건 다 뭐냐면 코스닥이에요. 모든 종목이. 네. 네. 그렇게 네. 구분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야. 검은색은 다 코스피고 이 글자가 이제 HTS의 이제 색깔이 빨간색으로 나오면 다 코스닥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종목 보면 코스피, 코스닥 알잖아요. 이게 바로 이 색깔 보고 아는 거예요. 되게 쉽죠. 아, 예.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또 뭐냐면 시가총액을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1조짜리예요. 네. 크다고 큰 거예요. 아까 처음에 살 때 우리가 상담할 때 성문전자는 300억이었었어요. 근데 얘는 1조가 네. 넘어요. 엄청 네.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종목은 누가 많이 사야 되냐?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덩치가 네, 큰 네. 거는 개인들이 사는 거 가지고는 주가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건 누가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네, 들어와야 네. 돼요. 근데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이 좋으려면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얘들은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실적이에요. 업황이 어떠냐, 돈을 버냐 못 버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종목도 외국인 기관 안 들어올 거예요. 많이 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업황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좀 네. 네. 4사분기는 도와주지 않을까요? 내년이 돼야 돼요. 내년 이제 봄 내년? 넘어가야 돼요. 네. 아, 왜 그러냐면 2사분기.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업종인데 이제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다면 이번 비수기는 이 봄까지는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명. 봄. 그다음에 또 내년에는 우리가 정책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정책 리스크가 뭐냐면 트럼프의 리스크가 있어요. 2차 전지는. 네. 트럼프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그 정책 모멘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라는 게 이 정책의 모멘텀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이 산업은 앞으로 커질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을 거잖아요.
네. 뭐 산이 그렇잖아.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내리막길 중에 오르막길이잖아. 그 정책을 우리가 잘 보기 때문에 위치를 잘 봐야 돼요. 네. 그 저 위치를 볼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검은 선 있잖아요. 네. 이 검은 선이 어때요?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검은 선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려와 있죠. 오르다 내려와 있죠. 그럼 여기는 주가가 올라갈 때 검은 선이 어떻게 돼? 올라가 있죠. 올라가겠죠. 주가가 어때요? 검은 선이 이렇게 내려가면 주가가 잘 못 가죠. 주가가 네. 또 올라가려면 검은 선이 이렇게 이게 추세선이에요. 근데 우리 네.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어때요? 검은 선이 꺾이는 자리죠. 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여기서 그럼 내년 네. 언제쯤이나 네. 성수기 내년 2, 4분기나 뭐 1, 4분기 좀 돼야 돼요. 예, 그렇게 봐요, 저는. 예, 그래도 내년에도 이제 가격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2차 전지는 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인데,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우리가 매매를 계속 할 수 있는 업종이에요. 커지는 네. 업종이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업종인데 내가 가격을 높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힘드신 거예요. 다음에 사실 때는 업종을 보고 그다음에 상황, 지금 네. 앞으로 이 상황이 지금 뭐 계절적 특징이라고 그러죠. 이걸 타냐 안 타냐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 샀을 때 내가 샀을 때 떨어지면서 기다리는 거하고 올라가면서 기다리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힘든 거는 떨어지면서 기다리니까 힘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올라가요. 왜 그러면 업종 자체가 성장 업종이잖아요. 2차 전지는 네. 올라가요. 네. 근데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궁금하고 힘드니 네. 다음에는 타점을 잡아서 내가 매수 포인트의 위치를 잡아서 들어가면 편하게 지금 사면 되게 좋잖아요. 예. 그렇죠. 그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가격이 그래서 애매한 이- 자리니까. 예.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요, 매도하지 마세요. 가야 굳이 왜 매도를 해요? 아니, 내년 봄까지. 예, 내년 보니까는 가져가도 되고 좀 더 사도 돼요. 지금 2차 전지는 지금 우리한테는 2차 전지 업종에 보는 모든 종목들은 우리한테 가격에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가격이 한 네. 고점 대비 한 50% 정도 빠졌기 때문에 네. 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뿐이지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한테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조금 더 밀린더라도 지금은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떨어졌기 때문에 힘들 뿐이지 이 그렇죠. 업종은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고 커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되게 좋아요. 지금은 타야 되는 자리예요. 예. 그렇게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나요? 네. 좀 제가 설명해 주는 게 좀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커지는 산업에 내가 살 때 좋아. 근데 내가 샀을 때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 판단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돼요. 지금은 갖고 있어 팔지 마요. 그냥 끌고 가라. 끌고 가죠. 지금 너무 이제 손절할 라인이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손절했었으면 벌써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네. 끝자리에서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가는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지면 저점이냐면 거의 다 보면 대다수의 종목은 50%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한 8만 6천 원 정도 빠졌잖아요. 8만 6천 고점 찍고 지금 5만 원대 있어요. 그러니까 40에서 60%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거의 저점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러더라도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6만 원까지는 또 올라올 거예요. 그때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지금 팔지 말고요. 알겠죠? 네. 6만 원까지요? 6만 원까지는 조만간에 올라올 수 있어요. 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내가 살 때의 가격을 보자. 가격이 좋냐 안 좋냐 이거. 그거는 우리가 61선이 꺾였나 아까 검은 선이 꺾였나 한번 보고 두 번째는 고점 대비 40에서 60% 떨어진 종목이냐 20% 떨어진 건 사면 안 돼요. 대형주는 이 시가총이 큰 것들은 그냥 40에서 60 떨어진 거는 사면 수익 나는 확률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40% 이상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싼 거죠. 그쵸. 이제 사는 거죠. 왜 그러면 업종이 커질 수 있으니까 가격이 싸구나 이렇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다 높게 산 사람은 안 좋게 보여요. 왜 그러면 높게 샀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들 가격은 되게 좋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다음에 살 때는 한번 생각하시고 사면 좀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겠네.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성우 씨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식을 좋은 것도 내가 높게 사면 힘들 거고요. 좋은 거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통계라고 얘기해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의 심리가 이 가격은 사더라, 이 가격은 메리트가 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가격의 조건, 이 프라이스의 이 스토리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고점이냐 저점이냐, 지금 내 위치가 어디냐,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제가 강의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쳐 드리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오늘은 수원, 내일은 신촌 강의가 있으니까요. 안내 보시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시장이에요. 내년도 많이 이어질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외국인들이 포지션 자체가 매수 포지션이라 그래요. 그건 이제 뭔가가 투자를 하거나 뭔가가 집행을 할 때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외국인들의 이제 보유 비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보유의 비중이 거의 한 25에서 30%의 우리나라 비중을 가져가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리는 지금 코로나가 겪으면서 외국인의 비중은 25%까지 줄었던 시장인데 올해부터는 채우는 그런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은 어느 정도 보유 비중을 늘리는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올해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 겁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8조 이상을 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는 10조 정도 언더에서 매수가 들어올 거니까요. 올해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때 이제 보상을 받아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이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을 연구하면 그만큼에 대한 피드백, 보상이 올 시장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종목을 잘 판단하는 방법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고요. 요즘 네. 날씨가 너무 춥고 독감이 되게 유행합니다. 네. 감기 네, 조심하시고요.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컴퓨터스고요. 네네. 컴퓨터 하셨어요? 네네. 저기 매수가는 64,000원이고요. 10%요. 그래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낚시 게임, 이게 인기 게임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게임 업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게임 업종이 다 그래요. 이제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업황이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 이게 한번 잘 이렇게 보면 희한한 패턴대로 들어가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요 라인에서 움직이죠. 여기 보면 고점을 찍었다가 이 저점 오면 올라가고, 고점을 찍었다가 저점 올라가고, 또 저점 오면 고점을 찍었다가 또 저점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그죠? 네. 이거 봐봐. 이게 뭐 사이클이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있죠. 희한하게. 그죠?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순환 사이클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중요할 때 볼 때는 평상적인 부분들은 요 라인들에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봐봐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 저점은 뭐 8만 원대에서 매번 같이 19만 원 동안 이런 사이클을 보였어요. 이게 종목의 특징이에요. 이 종목은 8만 원은 저점. 그다음에 고점은 20만 원. 이렇게 역사를 볼 때 이 종목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그때 이 저점을 깨고 더 한번 내려갔어. 이거는 언더퍼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가 특이하게 돌아간 거죠. 그게 이제 코로나 특수 때 시장의 중심이 됐었다면 이제 코로나 이제 맞물린 거예요. 이제 셧다운 되면서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시장 자체가 빠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이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사는 가격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따라고 그때 사놨는데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네, 이제 올라갈 거예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목표가를 한 8만 원 잡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목표가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격의 역사적 가격은 얼마냐? 저점은 7만 원이에요. 7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7만 원 가격이 7만 원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보면 복잡하지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 자리는 우리가 매수 포인트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이 가격의 저점, 역사적 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에서 좀 더 밀렸어요.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업종의 특징이에요. 업종이 전체적으로 이제 메인 업종이라 그래요.
NC소프트가 중심이라고 보면 돼, 게임주는. 근데 NC소프트 자체가 실적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 강남 집값이 떨어지면 전체가 다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다음에 맞아요. 사시는 지역의 가장 큰 대장 아파트가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근데 게임주 전체의 네. 가장 중심인 NC소프트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종목 네. 따라가요. 그게 심리적인 거거든요. 업종의 심리라 그래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올 연말부터는 이쪽이 회복 구간이에요. 업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유. 조금 사놓고 8만 원까지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굳이 파지 마세요. 이번에 이제 네.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아니 봄까지는 이걸 제가 네. 7만 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그 나쁜 가격이 아니에요. 조금 물타기, 네. 물타기 해가지고 64,000원 해놨는데 네.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막. 네. 실적이 보면 많이 안 좋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렇대요. 우리가 실적이 안 여기 지금 제가 틀어놨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중심이 이제 시가총액 조금 있는 것들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수 매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시가총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 2조였던 게 쭉쭉쭉 떨어져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7천억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은 6천억까지 가 있거든요. 시가총액 떨어졌다는 거는 이 사이클 업종 자체가 지금 쇠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업종 자체는 지금은 안 좋은 불황기야. 그렇기 때문에 사지 말아야지.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점이 오면 이 반대로 움직여요. 그게 이제 지금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턴 어라운드라 그러거든요. 요 자리가 올해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살짝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저효과가 일어나요. 내년에는 게임 업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적이 살짝만 좀 좋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돈이 벌어 올라와요. 이게 이제 턴 어라운드의 업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게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딱 눈에 보이는 게 이 지금 어때요? 검은 이 선 보이시죠? 이 빨간색하고 녹색은 누구냐면 메이저예요. 외국인 기관들이 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조금 파란 샀어요. 요새. 네,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샀어요. 계속 샀어요. 바닥에서 얘들이 이제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이 이제 하는 거는 이제 10월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왔어요. 매집이라 그러죠. 이제는 업종이 턴 어라운드 되겠구나라고 해서 5월 10월부터 계속 2개월 동안 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누구예요? 개인들은 이제 손절 물량 나오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지? 파니까 이제 수급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낫고요. 아까 얘기했던 게 8만 원까지, 7만 원, 7만 6천 원, 8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고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모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해성 DS. 해성 DS 매수가 비중은요? 66,820원에 10%. 해성 DS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슈가 있던 게 뭐예요? 자동차 반도체. 그쵸, 맞죠. 예. 네. 리드 플레임 이런 거이거든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제 네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공공방 물류에 이슈가 있으면서 자동차 반도체 부분들이 가장 많이 세게 움직였던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죠? 우리가 네네. 그렇게 기억하죠.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게 5,000원짜리 주식이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8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엄청 많이 올랐죠. 네. 세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죠? 네네네. 되게 맞아요. 많이 움직였어요. 이거는 뭐 차량용 반도체. 왜 그러면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그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칩들이 많이 들어가요. 전기차에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나 이런 모멘텀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샀을 때의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그 업종은 좋고 네네. 이제 실적도 잠깐은 둔화가 되지만 결국은 전기차하고 같이 커가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은. 그러면 이제 전기차 퍼포먼스가 커지고 차량용 반도체의 중심이 커진다면 이 종목은 커질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적도 어느 정도는 잡혀주는 기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는 위치라 그랬잖아요. 우리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 위치가 좋은 자리냐라고 했을 때는 안 좋은 자리예요. 왜 안 좋을까요? 하락하는 데. 그쵸, 맞아요. 그게 중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좋은데 떨어지는 건 우리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좋은데 싸게 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이게 싼 게 어디야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정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 만들면 이 정도 사면 손해를 안 보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그게 백데이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종목들은 이제 사람들이 반응한 거예요. 사람들은 싼 걸 좋아해요, 비싼 걸 좋아해요? 싼 걸 좋아하죠. 싼 거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살 때는 비싼 것만 사요. 맞지 네. 않아요? 우리 선생님도 비싼 것만 샀죠. 왜 그러면 그때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합리적인 가격을 봐야 돼요. 그거는 내가 이 업종이 좋아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라고 했을 때 이 가격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나를 보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 50%가 빠졌을 때 가장 좋아요. 40에서 50%.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8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어요? 50% 정도 빠졌죠? 그럼 얼마예요? 네. 4만 원대 오면 이 종목은 바닥인 거예요. 가격이 싸도 네.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거 꺾이는 자리, 이제 고점에 한 20% 정도, 10% 정도 빠졌을 때 샀기 때문에 추세가 돌릴 때 그 가격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밀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은 나빠요, 안 나빠요? 내가 사는 가격 괜찮죠. 안전겠죠. 좋은 가격은 아니죠. 왜요? 네. 내가 샀을 때보다 지금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내 가격은 네. 좋은 가격이 아닌 거예요. 네네. 맞잖아요. 여기 보면 4만 원 찍고 4만 3천 원 찍고 지금 5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나한테는 가격이 애매한 가격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종목 잘못하면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왜? 추세가 깨졌잖아요. 여기 보면 이 추세 검은 선이라 그랬잖아요. 이 검은 선이 깨지면 어때요? 주가가 더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검은 선이 이렇게 돌릴 때 주가가 올라가. 이게 추세선이라 그래요. 그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예요. 근데 이 추세라는 거는 가격이 반영된 거예요. 업황을 반영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세를 보여주는 게 시세의 추종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세는 지금 좋지 않은 시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가 좋고 돈을 잘 번다 그래도 파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연구하셔야 나중에는 우리가 기다리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한 번 더 밀렸다가 바닥을 한번 더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떨어졌다고 어때요? 3개월 정도 롤링을 하다가 그죠?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는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조정 중이에요. 근데 우리 네네. 다음에는 선생님이 사실 때는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61선이 깨진 자리는 사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사겠죠. 그죠? 네네. 이제 사세요? 안 사죠? 네, 앉아요. 왜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네. 지금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이 종목은 이렇게 검은 선이 깨지면 사지 말아야지. 이게 이제 경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주식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 돈을 내고 내가 그 손해를 봐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라 되게 주식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자리를 사봐야 느낄 수 있고 내가 이 자리를 사봐야 안 되는 걸 알고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수업료가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니까 제가 이제 네. 지불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 이 자리는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메모해놨다가 다음에 그거 사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라는 것들은 연습 매매 한 주, 2주 사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한 4만 원대. 4만 5천 원. 4만 5천 원. 네, 여기 아마 그때- 저점일 확률이 많을 거예요. 살짝 밀리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살짝 모아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네. 대응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2,500원에 10%예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공부를 좀 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네. 저는 이게 더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10,000원까지. 네. 그래서 그 10,000원까지 해가지고 분할 매수해서 네. 좀 단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끌고 갈 만한 종목이가 아닌가 좀 긴가민가한 부분도 혹시 있을까 봐서. 이거는 이제 항공기 엔진 부품 쪽이잖아요. 예. 네, 이 항공기 엔진 부품들은 지금 최근에 보면 이 항공기 쪽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면 이 대한항공이랑 연결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예. 대한항공 주가를 보면서 이제 업종의 분석을 하는 거를 흔히들 이렇게 보거든요. 항공기 부품 업체들은 이게 비행기에 대한 영향이 많이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 주가와 아시아나의 주가를 보면 많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업황 자체를 볼 때는 이 메인 업황이라 그래요. 만약에 이제 이 대한항공 자체의 여객기나 뭐 항공 물류 이쪽이 좀 호황을 누린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런 것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런 종목은 또 스몰캡 종목이라 그래요. 실적은 되게 좋아요, 그죠? 네네. 그다음 매출은 약간 실적은 좋고 수익성은 약간 악화됐어요. 왜 그러면 원자재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 흔히들 얘기할 때 이제 단기적인 투자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또한 유통 물량도 유통 물량도 많지가 않아요. 유통 물량이 네. 많지 않으니까 이 변동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네. 이게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해요? 지금 그래프를 봐보세요. 예, 지저분해요. 어지럽지 않으세요? 예. 이게 1분봉이에요. 1분마다 체결되는 봉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1분. 이제 주가가 우리가 살탑할 때 1분마다 이렇게 체결되는 걸 1분봉이라고 그러는데 이 1분봉이 어때? 지저분하죠. 네.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활발하게 막 그 선 자체가 굵게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이게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움직였는데 1분봉이 어떻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이죠. 이게 1분봉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거래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사신 가격을 보면 이거 한번 봐봐요. 어때요? 네. 확실하게 다르죠. 달라요. 예, 거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좋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좋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나만 이 종목 짝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짝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나는 네. 좀 장기적인 투자를 원한다. 그러면 들고 있으면 돼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이 파동을 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없잖아. 있나요 이게? 예. 없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스몰캡이라 정말 어려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내가 1년 끌고 가겠다, 2년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끌고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시죠? 네. 아니요, 저 끌고 가고 싶어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그럼 모으세요. 괜찮아요. 계속 근데 모아가세요. 지금 더 담아도 될까요? 다 해야 돼요. 예. 계속 담아가도 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이 큰 박스권, 작은 박스권이 있거든요. 이게 또 하나 네. 봐줄게요. 우리가 아까 그 기업적인 내용들은 다 분석이 끝났다면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실적 베이스나 앞으로 성장성은 있어요. 이게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가격이 흐름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뭐라면 월봉이라 그래요. 네. 월봉은 넓게 보는 거예요. 2021년부터 23년 동안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딱 잡아내야 돼요.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면. 그 10,000원 밑으로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쵸, 빙고. 그죠? 그 다음에 또요? 박스권으로 이렇게. 그쵸, 예.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러면 어때요? 요 안에서 사서 이 안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네. 2년 내내 이런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네. 이제 10,000원에 떨어지면 20,000원 갔다가 또 10,000원 정도에 떨어졌다가 다시 움직였다가 이 패턴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네. 더 사도 될까요? 안 사도 될까요? 더 사도 되는데. 근데요? 근데 이제 10,000원까지 빠질 거 보고 분할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안 빠져요. 왜 그러냐면 안 빠진 것을 왜 얘기하냐면 여기 봐봐. 이게 음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음봉은 뭐예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음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 보면 음봉을 양봉이 감쌌어요? 안 감쌌어요? 예. 감쌌죠? 감쌌네. 그건 네. 뭐냐? 감쌌다는 건 뭐예요?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도 올라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음봉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 가격은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월봉에서 많이 사버렸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은 어때요?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는 거죠. 예. 빠지지 않죠. 네. 빠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죠. 확실히 이해가 네. 됐나요, 여기? 예. 예.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멘텀을 다 보고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이 우리가 믹싱하는 거니까요. 끝까지 한번 네. 끌고 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라인까지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2부도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할 거니까요. 잠시 10분 쉬었다가 채널 고정하시고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